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 크게 유행을 했는데, 물론 세계적으로 다 유행을 했죠.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에피소드가 많은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뭐 여러 가지 특성을 다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일조를 할까 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919년도 12월 20일 날 기사 내용입니다. 간송.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책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우리나라 간송 전형필, 우리나라 문화재를 사수한 일제시대 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까지 외국으로 나간 문화재를 다 수집을 하시고 다 보존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간송 전형필 씨의 양아버지가 사망한 기사 내용입니다. 자, 먼저 경과를 좀 보면요. 1919년도는 1918년도에 들어와서 크게 고생을 하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당시에 14만 명이 사망한 걸로 되고요. 비공식적으로는 30만 명이 사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 1919년도 겨울에도 유행을 하는데 이 당시에 대략 한 4만 명, 공식적으로는 그 정도로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유행을 하는데요. 1919년도에는 11월 달에 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식이 이제 나오기로는. 그 전에 이제 중국, 일본에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 개성, 경성, 용산,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나와요. 원산, 군산, 이런 식으로. 신의주. 그래서 이런 식으로 1919년도에도 12월 달에 쭉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 와중에서 매국노인 이근택도 사망하지만 안타깝게도 간송 전형필 씨의 양아버지도 사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루 사이에 매국노도 사망하고 좀 애국자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뜻이 있는 분들도 사망하시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뭐 이렇게 유명 인사도 나오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도 많죠. 물론 이름은 있죠. 근데 유명 인사가 아닌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전명기 씨, 전명기가 누구냐? 간송의 양아버지입니다. 전명기 씨가 장서는 멀리 갔다, 이런 얘기는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거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서자에다 거자, 갈 거자 쓴 건데, 떠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고요. 19일 오전 1시경에 간모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스페인 독감이죠. 간모로 자저는 이제 자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저, 사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통령 관저, 대통령 사저. 사저는 사적으로 있는 집이란 뜻이고요. 관저는 관청에서 준 집이란 뜻입니다. 자저는 내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 집에서, 그냥 본인 자택에서 서거하셨다, 멀리 떠났다, 사망하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전명기 씨 장서, 19일 오전 1시경에 간모로 자저,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멀리 떠났다. 얘기는 이제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지금은 이제 자저 이런 것도 잘 안 쓰죠. 사실은, 그죠? 뭐, 장소도 잘 안 쓰고 서거라고 쓰죠, 요새는 되게. 다 같이 씁니다. 예전에 썼습니다. 간송이 누구냐? 지금도 저기 성북동에 가면은 이제 간송미술관 앞들에 이렇게 동상이 있습니다. 간송 전형필 씨 동상들 약간 좀 기울어져 있어요. 동상 자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고 같은 분이세요. 이거를 지켰기 때문에. 일례가 참 많아요.
예전에 그 고려청자의 중요성을 알으셔서 그 비싼 값을 주고 이렇게 다 수집을 하고요. 고서라든지 뭐 특히 예술품들, 특히 이제 그 겸재라든지 추사를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모아둡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에 좋은 거, 정수의 정수를 뽑아서 만일에 모집하는. 그래서 저 일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어느 정도로 참 대단하냐. 우리나라 한글이 우수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한글의 창제 원리가 있는 것이 그 훈민정 해례본이거든요. 근데 그게 책만 있다는 것만 알지 발견이 안 됐어요. 책이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그걸 수송을 합니다.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고. 그러던데 어느 날 그 거강꾼이 그걸 발견을 해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게 책값이 1,000원이라는 거예요. 1,000원. 그 당시 1,000원이면요 서울 큰 기와집 한 책값입니다. 사대문 안에 기와집 한 책값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50억? 100억? 그건 잘 모르겠네요. 뭐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냥. 저도 정확히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 돈이었어요. 1,000원 닉고로 기와집 닉고로 한 100억. 사대문 아니니까. 그런데 훈민정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분은 책값이 1,000원이라고 했는데 10,000원을 주세요. 10,000원. 10배를. 그리고 수고비로 1,000원을 별도로 주세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책을 가져왔어. 100억입니다 했는데 그게 10배면 100억, 1,000억을 주고 100억을 수고비로 줬다. 이게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아무리 돈 있어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걸 보고 이 정도로 훈민정음의 중요성을 아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화가 참 멋지더라고요. 대단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예술품들이 이렇게 많이 흩어지고 강탈해 간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매에 나온 건 어떻게 하면 다 수송, 어디 있다고만 알으면 억만금을 주시더라도 그걸 사오세요. 되찾아오세요. 왜 이런 걸 했느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망국을 했잖아요. 일제시대에 있으니까. 망국을 했지만 언젠가는 광복을 할 거 아니야. 광복을 해서 우리가 문화민족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는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문화민족이라고 하는. 그 증거품은 예술품이거든요. 진짜 좋은 작품을 놓고 보면 비교가 확 되거든요. 근데 예술품이 없다 그러면 말로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광복을 할 것이고 광복한 다음에는 문화민족이라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 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나라가 부흥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증거품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안목을 갖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죠. 사실은 이제 본인 혼자 한 건 아니고 그런 걸로 이제 주변에 선각자라든지 그 위창 같은 분이 다 옆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안목을 길러줬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예술품들을 모아져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됐는데 더 한 거는 그게 이제 가언 최한수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간송미술관 실장으로 계셨던 최한수 선생님이 그 모든 거를 다 이어받으시죠. 그리고선 그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겁니다. 그분은 평생 그 추사라든지 겸재에 대한 연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 좋은 논문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제자를 길리셨기 때문에 더 빛을 받은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이런 얘기는 제가 언급을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많은데 서술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간송 전협회 위대한 분이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우리가 문화민족이라는 거를 자랑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됐다. 이제 요런 분의 이제 양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양아버지. 경성 서울에 있는 얘기, 경성에 유수한 유수는 이제 몇 손가락에 드는 이런 얘기죠. 숫자가 있다는 얘기니까 숫자 안에 든다. 10손가락에 든다 이런 얘기죠. 실업가라는 건 이 당시에 사업을 하세요.
이 당시에 이제 뭐 관직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지금의 동대문 쪽에 있는 모든 상권을 이분이 다 딱 손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부가 일리에 집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래서 사업을 잘 하셨대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실업가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사업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가로 이름이 둘레인재간가. 아무리 봐도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이것저것 뒤져보고 해도 제 능력으로는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요게 무슨 뜻인지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수준이 제 수준으로서 불가능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어쨌든 이름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뭐 모르겠다. 요거는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경성 종로에 있는 사정목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종로사가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제 종로 1정목, 2정목, 3정목, 4정목, 5정목 이렇게 나눴고, 그게 이제 지금부터 이게 그대로 종로 1가, 2가, 3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로 4가 쪽이에요. 그래서 종로 4정목, 이왕 걸 건너서 종로 4가 건너편, 거기서 조금 더 지나서 이런 얘기 돼요. 종로 4가에서 좀 지나서, 이왕 지나서 배우개 거리는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배꽃이 그렇게 많다. 배나무가. 그래서 이화거리라고 해요. 이화동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배옥에는요, 호랑이가 이렇게 있었대, 옛날에. 그래서 배옥의 거리를 넘으려면요, 100명이 모여야 된대. 그래서 배옥에 100명이 고개를 넘어라도 배옥에 이랬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배나무 배자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길이 뚫리고 이제 확장이 돼서 거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의 거기 동국대학교 쪽 가는 쪽 있잖아요. 그쪽이에요. 그게 배우게. 그게 또, 거기에 또 시장도 형성이 돼서 나중에는 지금 이제 광장시장, 뭐 이런 게 이제 다 거기 그쪽입니다, 다. 예전에 이제 거기가, 그래서 배옥에 사는 전명기 씨는, 전명기 이제 간송의 양아버지는 7, 8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유행성 감모,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자기 집에서 치료 중이더니, 부자인데 이 병원에 입원하겠어요? 의사를 오라고 하지. 그래서 자기 집에서 치료하더니, 마침내 약석이 무효야. 약석이라고 하면요, 약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광물성 약, 예를 들어서 석고라든지 양기석이라든지 이런 걸 한약재로 쓰거든요. 그게 이제 광물성 물질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약과 침이다. 옛날에 이제 침을 만드는데요. 돌을 갈아서 폄석이라고 해서요. 폄석이라서 침을 만들었어요. 즉 쉽게 말하면 돌을 옛날에는 갈아서 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석이라고 하면 약 앤드 침이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침을 다 쇠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돌을 갈아서 했대요.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약과 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병에 걸렸으니까 약도 쓰고 침도 놓고 했는데 다 무효,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9일 오전 1시에 세상을 하직하셨다. 돌아가셨다. 당대 최고 부자인데 안 쓴 게 있을까요? 해볼 건 다 해봤겠죠. 그래도 사망하셨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어요. 물론 이제 이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그 당시 나왔던 신문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에도 없고 이제 책에도 별로 소개가 안 돼 있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문명의 선진자된 시찰단원.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선진국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시찰하거든요. 이 당시에 여기 써있죠. 부자라는 얘기죠. 전명기 씨라고 써있죠. 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진이 좀 오래돼서 옛날 출판물이라 약간 흐릿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사람들, 당대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이제 부호고, 이 사람은 이제
농업과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인가 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과 같이 시찰단을 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 19년도 10월달 보면 기부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방비로 50원, 그 예방비로 50원을 기부했다 이런 얘기도. 뭘로? 호열자 예방비. 호열자는 이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예방비로서 아예 그 기부를 이렇게 하셨대요.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 전명기 미거는 아름다운 일, 아름답게 일을 거사했다, 일을 했다. 이 얘기는 이제 아름다운 뭐 기부를 했다 이런 뜻이 되죠. 그 600원으로 그 빈민을 구제하셨다. 빈민 구제로 600원을 기부했다. 이런 얘기죠. 600원이 이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1000원이 큰 기와집이니까요. 지금부터 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600원이면 지금 60억입니다. 60억은 작은 돈 아니에요. 이런 돈이. 뭐 대략 따지면 주먹으로 따졌을 때 얘기입니다. 또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여기 구호와 기부를 하셨다. 전명기 씨의 미거 아름다운 일. 800여 원의 기부. 지금부터 이제 80억 기부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해마다 나옵니다. 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도 좀 나오고요. 또 이런 것들 구호와 기부. 보육원에 20원. 20원이니까 이거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네. 작은 돈은 아니죠. 하나의 보육원에 2천만 원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어떤 것이, 자, 사실은 이 당대, 부자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놀자로 쓰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그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힘들이 모아지고, 또 그 아들이 그 간송 전영필 씨가 그 문화재를 수집을 하고, 이런 힘들이 모아져서,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힘이 모아져서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설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태극기를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너무나 당연시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 피땀 어린 그 어려운 속에서도 고초를 겪으면서 이 노력하신 분들의 염원과 기운과 모든 게 모아져서 이게 된 것이지 그냥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얼마나 참혹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힘들었지만 광복을 준비하고 문화재를 모으고 제자를 기르고 이런 힘이 모아져서 됐고요. 6.25 전쟁 때도 얼마나 많이 사람이 그 학살당하고 몰살당하고 힘들었잖아요. 피난 가고. 그런데 그 어려운 속에서 우리는 천막을 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아져서 됐고요. 또 50년대, 60년대 초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없어가지고선 가서 맨날 접시 닦고 뭐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러 가면서 돈 벌면서 배웠잖아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각 대학의 교수님이나 연구진으로 들어가서 이 나라를 학문을 일으키신 분이 많으세요. 과학계에. 그래서 그 피눈물 흘고 어려운 여서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이 모아져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지 결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노고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분들의 노고가 돼서 된 것이지 그냥 된 건 아니다.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간송 전영필 씨의 양아버지께서도 사망하셨다. 뭘로? 스페인 독감으로 돌아가셨다. 스페인 독감은 참 을사오적도 사망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사망하게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감염 8일 만에 사망했다는 특징입니다. 이분이 뭐 위생이 안 좋았겠어요? 아니면 잘 못 먹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8일 만에 사망자로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자기 생부 쪽과 양부 쪽이 다 물론 형제간이에요. 두 분이 다. 그 양쪽 집안이 다 거부예요. 다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불과 몇 년 사이에 할아버지 돌아가시지, 양부 돌아가지, 친아버지 돌아가시지, 자기 형도 사망하지, 다 사망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간송 전염필 한 사람한테도 모든 부가 다 집중이 되죠. 분산되지 않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슬픈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하늘의 안배로서 부가 집중이 되고 또 부가 집중이 됐는데 그걸 그냥 흥청만 쓰는 게 아니라 나라의 언젠가 광복을 위해서 언젠가 우리 문화민족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수집하는 그다음에 이제 위창이라는 분께서 많이 도와주시죠. 스승을 모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예술품을 볼 수 있는 눈을 높여주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하늘의 안배지 않나. 그게 참 사실 슬픈 일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라는 표현 이상한 거고 안배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더라. 뭐 제가 언급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역사가 할 말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에피소드로 언급할 만은 하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한글 해례본이라든지 그 고려청자라든지 무수히 많은 문화재들이 현재 간송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데 그 원동력이 결국은 이제 그 양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다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월 20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